캐나다 트루도 총리는 금요일 2월 22일부터 캐나다로 입국하는 항공 여행객들은 자비 부담으로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최대 3일의 격리 기간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패티 하지두 보건부 장관은 여행객들이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몬트리올 중 캐나다에 처음 도착하는 도시에 호텔을 예약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호텔 예약 정보는 2월 18일 목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착후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올 경우 최종 목적지로 가는 연결 비행기편을 탈 수 있게 됩니다. 호텔의 숙박비는 장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출발 전에 숙소를 선택하고 예약해야 하며 최종 요금에는 객실비, 식사비, 청소비, 감염 예방 및 대책비, 교통 및 보안비 등이 포함됩니다. 트루도 총리는 3일간 정부 지정에서 호텔에 체류할 경우의 비용을 $2,000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지정된 검역시설로 옮겨집니다. 하지두 장관은 백신 접종을 받은 캐나다인들 또한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는 유학생들에게 세계에서 좋은 나라 중 하나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CEO월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유학생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으며 호주와 영국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캐나다는 4위를 차지했으며 5위는 프랑스가 차지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는 교육 시스템, 연구기관 수, 교육비, 졸업 후 취업비자 자격증 등 11개의 균등한 지표를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닌 그 나라의 문화, 국제 언어 능력, 더 넓은 직업 선택 기회 창출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육 이상의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호주가 가장 높은 점수로 2위에 일본, 중국, 한국은 각각 8위, 10위, 27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올 2월 23일부터 영화와 TV쇼가 추가되면서 월 $3씩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인상은 스타 서비스도 함께 추가되며 캐나다에서는 번들로 제공됩니다. 스타 서비스는 기존의 디즈니 플러스의 프랜차이즈가 아닌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 세계 일부 시장에서는 별도 가입 서비스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총 비용은 1년 $119.99 혹은 월 $11.99가 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타이틀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작 작품으로는 라스트 드래곤 미녀와 야수, 퍼시 잭슨 등이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부모님들이 통제가 가능한 키즈용 라이브러리 설정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스타벅스는 이번 14일 일요일 주말 하루 동안 50% 할인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위한 이벤트로 일요일에 우버이츠를 통해 15불 이상 주문을 하면 절반 할인된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딸기 코코넛 음료, 하트 모양의 슈가 쿠키, 스트로베리 크림 프라푸치노와 같은 핑크빛으로 물든 음료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즐겨보세요. 프로모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샌드러브 50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스타벅스는 15불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스티브 레체 교육부 장관은 온타리오주 전역의 학교 봄방학을 2021년 4월 12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3월 마치 브레이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브 레체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한 대면 수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재로선 학생, 교직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종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의 경제가 점차 재개됨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되는 추가 조치도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체 장관은 확대되는 조치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온타리오주 전역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품질의 마스크 제공, 무증상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검사 진행,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로 들어오기 전 스크리닝 심사 강화가 포함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레체 장관은 사립학교들도 모두 같은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온타리오주 사립학교들의 협력으로 이 같은 변종 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험이 줄어들 것을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8일 월요일, 많은 온타리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간 반면 토론토, 욕, 필 지역의 아이들은 2월 16일 교실로 돌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업체 리프트가
메트로 밴쿠버에서 수소차 토요타 미라이 세단 대여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차량이 없는 사람들도 해당 차량을 대여해 리프트 운전자가 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 캐나다와 킨토스웨어 캐나다 앱과 협업하여 출시한 이번 프로그램은 한 주에 $198로 수소차가 대여 가능합니다. 세금 및 수수료는 별도이며 대여 비용에는 보험, 정비, 버리부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요타 미라이는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연료 전지 차량으로 5분 안에 완충이 되며 완충 시 최대 50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공해 차량답게 부산물로 생기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리프트 측은 저희 회사의 목적은 더 나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교통수단 제공이 바로 그런 교통수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모든 리프트 운전자를 전기 차량으로 바꾸겠다는 저희 장기 계획과 결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파트너십으로 출범한 프로그램은 차량이 없으나 리프트 운전자로 부수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에는 수소연료 전지 차량 충전소가 밴쿠버 및 버나비 그리고 UBC와 노스 밴쿠버에 있으며 충전비는 약 $7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카콜라가 10년 만에 새로운 사이즈의 병을 출시합니다. 인상적인 건 100%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라는 것인데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 중 하나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산해내는 터라 본의 아니게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지난해에는 환경단체 브레이트 프리 프롬 플라스틱으로부터 세계 1위의 플라스틱 오염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51개국에서 13,834개의 코카콜라의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2018년 쓰레기 없는 세상 월드 위드아웃 웨이스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 병 혹은 캔 하나당 하나를 재활용하고 50% 이상의 재활용 재료 용기를 만들겠다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100%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의 용기 개발은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코카콜라의 지속가능성 부문 총괄 책임자 엘파 수타리아는 우리는 항상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말하며 소비자들이 좀 더 작고 소비하기 쉬운 사이즈를 원했기에 이번 기회로 100%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병을 만들었다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용기는 13.2온스로 알루미늄 캔 한 병 12온스보다는 조금 크고 일반적인 20온스 병보다는 작은 크기입니다. 새로운 사이즈는 이번 여름 전국적으로 출시 전 이번 달부터 뉴욕과 코네티컷,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미국 동부 일부 주에서 시범적으로 유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보는 코카콜라뿐만이 아닌데요. 세계 최대 식품 회사인 네슬레 또한 코카콜라와 비슷한 이니셔티브에 $20억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펩시 또한 재료의 사용량을 24% 줄인 2리터 용기를 출시했습니다. 한국 또한 친환경 행보에 동참하여 무라벨 생수 용기 생분해 빨대 등을 선보이며 이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